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좀 춥긴 했지만 잘 보냈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어디 정도까지 좀 이해가 되고 혹은 어디가 좀 안 되는지에 대한 거를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 할 게 앞으로 많긴 해요. 대략적으로 현재 위치를 한번 표현해 보면 일단은 그 우리가 차트라는 부분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주식을 차트 먼저 이렇게 하는 경우를 흔히 시장에서는 조금 별로 안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좀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좀 멋지게 보이려면 회사 내용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이야기도 맞긴 해요. 근데 이게 시작이 안 만약에 뭐 어떤 다른 내용부터 시작하면 실제로 주식 매수 매도하는 데까지는 아마 1년도 넘게 걸릴 거예요. 시작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뭐 이런 거죠. 자동차를 샀을 때 브레이크랑 시동 먼저 배우는 겁니다. 뭐 엔진은 몰라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를 공부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 차트는 거의 마지막에 결정되는 거예요. 이 차트를 만들려면 흔히 말해서 수급이라는 게 중요해지거든요. 이 수급을 만드는 것은 기업들의 어떤 실적, 이 수급을 만들어요. 이거가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떤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에 좋은 무언가가 뭐 개발됐거나 뭐 굉장한 어떤 매출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무언가가 생긴 거예요. 그럼 당연히 돈도 잘 벌 거고 뭐 이러면 실적도 좋아지겠죠, 회사가. 그러한 어떤 무언가가 생기면 그때 이거를 뭐 기관 투자자든 외국인이든 누구든 이걸 이제 사게 되는 거죠. 그때 이 두 가지의 어떤 원인들로 만들어지는 게 차트의 모양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단 차트의 모양만 보고 이야기하자고 했던 거는 이쪽까지 가기에는 좀 멀어서 일단은 시작하는, 그러니까 지금 회원님이 12주 정도 시간이어서 좀 야매식으로 한 거긴 한 거죠. 근데 실제로 진짜로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실적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작게 말해서 기업들의 실적일 수도 있고 그 기업들이 다 합쳐진 상장사 모두의 실적일 수도 있고 혹은 국내 GDP가 될 수도 있고 글로벌 경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실적이라고 포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러한 것들에 이러한 것들이 기반이 됐을 때 이제 누가 사고 파는지에 대한 무언가가 있겠죠. 다 좋고 해야지 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안 좋다라고 하면 안 사는 사람들이 많겠죠. 뭐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이 결정되는 거고 이 수급이라는 것도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저번에 봤던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도 되고 외국인의 수급도 되고 뭐 다양하지만 조금 더 크게 보면 어, 외국인들이 한국에 올 때 기업의 내용만 보고 올 때도 있지만 어떤 환율의 영향도 있을 수 있어요. 환율 관련한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라는 이야기도 먼저 시작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건들 게 많아지긴 해요. 흔히 얘기해서 주식 이야기 할 때 환율이라든지 혹은 뭐 금리라든지 혹은 뭐 물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조금씩 이렇게 하긴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는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12주 정도 안에 여기 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나가면 매수 매도를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에 차트 이야기 먼저 한 거긴 한 건데요. 그러고 나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차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일단 좋으면 아, 이 앞에 원인들도 좋을 수 있으려나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얘기했던 200일이라든지 50일이라든지 이렇게 좀 긴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 되는 거는 정배열이 됐다면 일시적인 건 아닐 수 있어요. 그 회사에 한 6개월, 1년 정도, 한 3개월, 아니, 한 1년 정도의 어떤 무언가가 돌아나가는 거거든요. 보통 기업의
기업의 1년 정도의 이동평균선 약 20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바뀌려면 회사가 많이 달라져야 돼요. 단순하게 뭐 한 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200일과 50일을 보는 거는 흔히 말하는 테마주, 잡주들의 어떤 등락을 무시할 수도 있거든요. 걔네들은 일시적인 이유로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끌고 가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일단 큰 그림에서 일단 차트 보자 이런 식이었었고 현재 우리는 그 차트라는 부분 그 제일 끝자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끝자락. 그러니까 실적도 안 보고 있고 차트도 안 보고 있고 심지어 뭐 거래량도 보지 않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현재가 이 모습인데 일단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가 왜 차트를 공부할까? 예요. 차트를 공부하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일단 차트를 봄으로써 지수를 보기 위한 게 저는 가장 큰 목적이에요. 지수, 코스피 지수. 왜냐면 종목들이 여러 개 종목들이 다 합쳐진 게 가중평균한 게 지수라면 전체 시장이 어떻게 가는지 봐야 되거든요. 평균치가 어떻게 가는지는. 그래서 이 지수를 보기 위한 게 가장 큰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개별 종목 그 하나하나를 매수 매도할 때 그래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방법이에요. 그 중에서도 뭐 매수도 중요하고 매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시장이 우리 지수가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쭉 하락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매도가 좀 더 중요한 부분으로 좀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지금 차트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차트에서 앞으로 해야 될 게 거래량이라는 것도 좀 해봐야 되고 그리고 주간 차트, 월간 차트도 아시나요 혹시? 그냥 맨 처음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지나치듯이. 네, 예. 맞아요. 한 요 정도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하나씩 위로 넘어가 보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일단 첫 시간은 그 주말 동안에 발굴했던 종목이랑 조금 뭐 약간 좀 이상하다 싶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Q&A 같이 이런 것 좀 한번 해보시죠. 나와주세요. 일단은 그 목요일 날 수업 때 제가 종목 바꿨던 종목들이 금요일 날 이상한 이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되게 많이 하락한 주가 많아서 되게 상당히 당황스러웠고요. 그래서 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싹 한번 보면서 근데 이거는 그 나이스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제가 거의 처음부터 계속 있긴 있거든요. 방향 자체도 그렇고 뭐랄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네. 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살 수 있으면 좀 사고 싶어서 약간 상단 같은 경우는 좀 주 종목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뭐 저도 편의점을 다니기도 하지만 이제 범위가 좀 넓은 부분도 있어서 여기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좀 폭이 계속 변동성이 있어서 저희가 약간 처음에 매수하자는 의미 중에 하나는 시작의 의미도 있었지만 약간 단기적으로 뭔가 해보는 거에 의미는 있어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했을 때 괜찮을 것 같아서 그리고 두 개 지금 관심 갖는 게 아프리카 TV랑 그 다음에 그 제가 임신 중이라서 출산용품 같은 거 무료로 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메일 유업에서 되게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들어가 보니까 그 이거는 이게 제 관심, 그냥 생활적인 관심인데 아 조금 더 지켜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거. 그다음에 이거 왜 이럴까 이랬던 것 중에 하나는 에송 같은 경우는 네. 왜 이럴까? 아니 원래 한 일주일 전에도 그 방향 자체랑 그 정방향 들어가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사실 종목엔 있었거든요. 했더니 얘는 왜 이럴까? 그쵸. 이런 거랑 그리고 그 전부터 이제 대림이랑 휠라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꾸준히 계속 계속 가고 있는 것도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꾸준히 보고 있고 그다음에 날씨적인 부분 때문에 제가 왜 가스나 그런 쪽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국 실석유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보는데 이거는 약간 변동폭이 되게 리스크가 클 정도로라서 그냥 보고만 있는 종목이에요. 와, 4주 만에 완전히 전문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 주식 방송 보는 것 같았어요. 지금. 와,
완전 달라지셨네요, 진짜. 관심이 뭐 할 게 없는데요. 아, 왜 그러세요? 그러면은 만약에 오늘 매수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으세요? 저 오늘은 예. 그 뭐지? 아까 GS 리테일 어때요? 보니까 매수할 그 무언가가 생겼나요? 오늘 시장 시작은 됐는데 네. 저희가 기준을 만약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단순이평으로 봤을 때 10일이었거든요. 10일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면 매수하는 건데 오늘 뚫었네요. 네, 오늘 뚫어서 어제까지도 그냥 어쨌든 금요일 날 끝나긴 했는데 월요일 날 약간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해서 GS 리테일은 오늘 꼭 봐서 할 오늘 수 살까요? 있어요. 저는 좀 뭔가 사고 싶어요. 그렇죠. 뭐라도 안 사니까 뭐 좀 진도가 안 루즈해져요. 나가죠. 그렇죠. 네. 네. 오늘 근데 그 원칙대로 정배열돼 있고 11이평선을 뚫었고 다시 그죠? 그러면 오늘 사야 되겠네요. 네, 이거 만약 말씀하신 대로 2시? 2시 정도 때 가서 한번 봐서 괜찮다 싶으면 얼만큼 사야 될지는 아직 그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뭐. 근데 뭐 오전에 산 사람, 오후에 산 사람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같이 무언가를 돌파했을 때 끝까지 보고 산다면 한 두어 시 정도에 그냥 사보는 거고요. 그냥 짧게 하거나 뭐 그냥 오전이 더 취향에 맞는다 이러면 오전에 사고 그런 겁니다. 이게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오전에 샀더니 오후에 가서 확 내려갈 수도 있고 오후에 사려고 했더니 너무 올라가 있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단점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가 맞고 심지어 예전에 어떤 뭐 이상한 책들 보면 아침 거래량으로 뭐그 하루의 어떤 거래량을 파악해서 기계적으로 해서 뭐 언제 사고 이런 것도 있는데 좀 더 어색해 보이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그러면 이거 다행히 오늘 그래도 딱 뭔가 좋은 게 생겼네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상단이 제가 원래 이제 오늘 사고 싶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상단이라서 KTNG 같은 경우도 근데 이거는 조금 폭이 좀 많이 넓긴 한데 기준이 뭘로 사는 기준인가요? KTNG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정배열이고 조금 기다려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정배열이 아직 보면 살짝 약간 밑에서 이제 그러니까 약간 기준마다 좀 틀리긴 한데 최근에 약간 200선이 되게 무리하지 않나? 이렇게 항상 왜 그 전체적인 지수인 코스피를 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코스피가 보면은 5월, 6월 그 정도쯤에서 정배열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제 최근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 그 규모가 있고 있는 이런 대기업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00일이라는 기준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단기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단기 투자일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시험적으로 약간 200일 선 되게 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배열 200일을 기준으로 정배열되는 것 같은 경우 그래서 기준치를 조금 저는 좀 지금 기간적으로는 좀 낮게 잡아도 되지 않을까 해서 KTNG 같은 경우도 약간 근데 지금 막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그리고 근데 일단 그 기간을 설정하는 거는 어차피 그 본인 그 투자 기간에 따라 달라지긴 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봐서 볼까요? 이게 투자 기간이 서로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한 번 사면 몇 년씩 사는 사람이야 이러면 예를 들어서 이만큼 동안에 이것들을 다 무시하고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는 한 1년 정도는 해볼 수 있겠어라고 하면 요 언저리에서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요 언저리. 내려갈 때 못 참겠죠. 1년 정도 한 사람한테는. 근데 만약에 6개월 정도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요 정도 혹은 뭐 요 언저리 아주 짧은 기간이겠죠. 요 반 정도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맞고 틀리다는 아닌 것 같아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대신에 주의할 점은 계속 짧아질 수 있어요. 한번. 그러니까 보통 일간 차트를 보다가 이게 뭐지라고 헷갈릴 때 이거를 이제 점점 분봉 뭐 60분봉, 30분봉 이렇게 점점 작게 보거든요. 그렇게만 안 되고 만약에 조금 추세가 안 보인다 이러면 주간 차트, 월간 차트 이런 식으로 좀 뒤로 나와서 봐야 돼요. 그럼 뭐 당연한 거잖아요. 뭐 무언가 이렇게 보다가 잘 안 보이면 약간 멀리서 이렇게 보듯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 너무 계속 쭈그러들면 나중에 애매해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은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일단 뭐 길게도 해보고 짧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맞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러면 오늘 KTNG 말고 처음에 GS가 어디 있지? GS 리테일 세 번째. 이걸 한번 추세선 한번 그어보시겠어요? 한번 그럴까요? 넓게 기간 길게. 근데 뭐 길게부터 해서 짧게까지. 만약에 그냥 그 기간을 길게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서부터 본다고 치면은 추세선은 그나마 제가 실수했던 거 잡아주셨던 게 위로 위에 길이, 고점은 고점 길이. 그거 그나마 왜냐면 막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랬었거든요. 혼자 그릴 때는. 아, 그렇게 많이 긋긴 해요. 아 그래요? 사실 이것도 정해진 건 없긴 하지만 일단은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그렇게 그리고서 근데 그냥 혼자 연습할 때 진짜 말도 안 되더라고요. 저 혼자. 저 혼자 그냥 해도 말도 안 되고 만약 최근 거 그냥 기준으로 하면은 아, 요 중간 정도에서 네. 반등하고 있다. 네, 그러면 혼자 올라가고 조금 있다. 더 있으면 위에 맞고 떨어질 수도 저는 있겠네요. 맞고서 네. 그 생각 그 위에 뭐가 올라가겠다. 있나요? 아. 혼자 그냥 올라가겠다. 근데 이렇게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건 어차피 정해진 건 아니니까요. 네. 제가 한번 그어볼게요. 보통 이렇게 딱딱 끊기도 하는데요. 뭐 하여튼 이렇게 전고점들을 이렇게 크게 그냥 이렇게 그어서 끝까지 일단 가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가장 처음에 할 때. 그리고 이거와 수평되게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그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뭔가 이 추세가 이렇게 왔다가 뭔가 여기도 반등하지 못하고 빠져버렸구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지워보고, 그 다음에 최근에를 좀 보면 일단은 추세가 많이 좀 빠져 있구나 라고 일단 느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옆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한번. 혹시 약간 이상하죠? 이렇게 하니까. 이거 지워볼게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보통 추세도 약간 이렇게 오므라드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벌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때 보통 이렇게 거보면서 이게 점점 커지는구나. 그럴 때 보통 목표 값을 잡는 게 하여튼 그건 다음에 한번 설명드리고, 네. 그랬던 게 갑자기 이 언저리부터는 좀 다시 오므라드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언저리까지는 확대되고 있는 좀 구간이었다가 이제는 다시 조금 변동이 좀 쭈그러드나 이러다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어디론가 한번 갈 수도 있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이 구간을 확대해서 볼게요. 이 고점에서 고점으로 그냥 크게 한번 거볼게요. 대충 이 정도, 혹은 대충 조금 더 낮게 이 종가 정도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저 같으면 추세를 보고 했다면 여기 언저리에서 방향이 위든 아래든 어딘가로 갈 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지금 우리산업 한번 검색 한번 해주세요. 우리산업. 우리산업도 보면
약간 그런 모습도 살짝 비치는 것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더 멀리서부터 보면 이렇게 된다고 보면 아 이게 이렇게 가다가 위든 아래든 어딘가 한번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볼까라는 이런 종목들이 꽤 있어요. 이렇게 모아지는 것들. 파라다이스 한번 보면 아까 그 자리가 한 이 원저리일 거예요. 이 원저리. 이렇게 보면 사실 조금 무서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GS 말고 아까 계속 쭉쭉 갔다는 게 휠라나 뭐 휠라랑 대림사모. 대림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지금은 이거 어떡하지라고 어떻게 하는데 올라갈 팀 있죠. 계속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대림 같은 경우는 아주 좀 오래된 일정 부분에 계속. 예, 무언가를 뚫어 버렸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를 그죠? 이렇게 되면 일단은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일단 느껴집니다. 있는 그대로만 본다면 이 회사의 내용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런 것도 그러면 새로 매수 생각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할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그때 시장도 같이 보긴 하는데 그쵸, 그쵸. 시장도 같이 좋아질 때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추세나 이런 거 글 때 크게 보면 별거 아닌데 예를 들어서 뷰웍스 한번 볼까요? 뷰웍스. 저도 그거 어제 봤어요. 뷰웍스도 보면 이게 이제 바닥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이렇게 계속 확대해서 보면 너무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느낌도 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뷰웍스도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무언가를 근다면 혹은 뭐 이렇게 혹은 뭐 이렇게 근다면 아직도 방향성을 잡지 못했나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오늘 날짜가 12월 10이잖아요. 12월 네. 10인데 대부분 종목들이 다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현재 애매한 게 많아요. 현재. 그 이유는 01 한번 눌러주세요. 시장 01 코스피가 현재 이런 모습이다 보니 좋기가 힘든 것 같아요. 코스피 추세선 한번 그어보시겠어요? 그때 한번 그어봤었나요? 그때 대표님이 다시 한번 그어보시죠. 넓게 길게 봤을 때 고점. 수평되게 웬만하면 그 위랑 네. 그렇게 작게 작게도 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아까 본 네. 것처럼 짧긴 하지만 네, 다르게 보면 얘도 약간 네. 이렇게 방향을 지금 잡고 있는 듯하게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갈지 굉장하시네요. 모르니까. 굉장하신데요. 아니 그렇게 진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현재 있어요. 많고 이게 뭐지? 이게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건가?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과거의 거를 한번 보는 거죠. 과거에도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가서 대충 이렇게 가나? 했는데 혹은 자꾸 이렇게 만드는 계속 중간중간 만들어요. 계속. 그리고 조금 더 많아지면 여기 자체도 채널을 걸어요. 이렇게. 그거는 이제 예전에 잭 슈웨거라는 사람의 책에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거 하나하나에도 채널을 긋고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 이런 경우도 많아요. 여기를 또 깨면 매도했다가 다시 들어가면 매수하고 여러 가지로 계속 긋는 거예요. 계속 하나하나 다 계속 긋고 또 옆으로도 긋고 깨고 내려가고 또 깨고 내려가고 이렇게 계속 긋니다.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건 지금 작게 본 거고 크게 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큰 추세 안에 있느냐를 봐야 돼요. 시장이 많이 크게 이렇게 지금 우리 시장은 어디 왔냐면 과거에 이렇게 올라왔던 시장이 현재는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산 타고 내려왔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크게 봤을 때 요런 데서 사는 게 좀 수월하겠죠. 현재 이렇게 큰 구간에서 그죠? 근데 지금은 만약에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구간이라면 사도 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거를 먼저 보려고 추세를 보는 의미가 있어요. 크게. 근데 이게 크게 보면 여기가 여기인지 여기가 여기인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먼저 보기 위해서 정비열을 먼저 본 거죠. 200일과 50일 위에 있으면 아 이렇게 큰 추세 안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크게 라고 본 거고 역배열이면 아 이렇게 좀 하락 추세 안에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추세는 이제 매일매일 조금씩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오늘은 이제 거래량이라는 것을 시작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거래량. 네. 시간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네. 거래량 하고 뭐 시간이 되면 주간 월간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네.